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영삼TV의 민영삼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의 지방선거 이후에 첫 민영삼 칼럼 시간인데도 좀 우울한 말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경제 일자리 실업률 말씀입니다. 경제수장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충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긴급 무슨 현안 자담회를 가질 정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이 70대 중반 후반 이렇게 1년 내내 가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잘한다, 국정 운영에 대해서 지지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잘못해도 과거 정부의 잘못 탓으로 돌리면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선거도 끝나고 이제부터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이 문재인 정부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민영삼 칼럼에서는 염려가 된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인구는 줍니다. 그렇습니다. 인구가 고령화를 넘어서 초고령화. UN 통계 연보 인구 기준으로 해서 65세 이상 인구가 15% 이상이면은 10% 이상이면은 고령화 사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지금 특히 전라남도 지방 같은 경우에는, 고흥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35%, 36%가 될 정도입니다. 그보다 더 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인구는 줄어들고, 그러니까 작년에 전라남도 고흥군 같은 경우에는요 1035명이 사망을 하고 230명이 탄생했습니다. 이 정도로 인구가 감소하는 거죠. 그리고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인구의 그 구성비, 연령별 구성비에서 생산 가능 활동 인구가 줄어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업률이 높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나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대책을 잘 세워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 가능 활동 인구가 줄어들더라도 실업률을 최대한 높이면서, 실업률을 최대한 낮추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청와대에다 보도판 달고 일자리 정부라고 했는데 일자리 정부가 일자리 참사가 일어나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제 목소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인구는 줄고 사업장은 문 닫히고 최저임금은 상승되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이것이 지금 우리 서민들의 한탄입니다. 이런 와중에 청와대에서 뭐라고 해명한 줄 아세요? 기가 막혀요. 청와대 해명이 이렇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작년에 비해서 줄었다. 두 번째로는 사드 여파로 애국 관광객이 회복이 안 된다. 세 번째로는 학원 다니는 학생이 줄어서 학원이 안 된다. 아니, 왜 학원 다니는 학생이 줄어서 학원이 안 된다? 그래서 일자리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학원 다니는 학생이 줄어드는가를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부모 소득이 줄어들어서 학원을 다니기가 부담되기 때문에 학원을 안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럼 부모 소득이 왜 줄어드는가? 왜 실업자가 일을 실직을 하게 되면 학원 다니는 걸 4개 다니는 걸 3개로 줄일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원인을 가지고 따져야지. 학원 학생이 줄어드니까 학원이 줄어든다? 이것이 청와대 해명이 됩니까? 이거 언론에 보도된 건데 이거 거짓말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드 여파가
애국 관광객을 회복 안 되게 한다? 사드 여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이 찾아오게끔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해명이라고 합니까? 거기다가 사실은요, 지금 정부는 청와대는 S 아니라고 그리고 장하성 정책실장이 지금 그 사퇴를 했네 안 했네 오보라고 지금 하고 있지만은 장하성 정책실장 팀이 내세운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청와대 경제팀 장하성 정책실장을 포함한 경제팀이 얘기하는 최저임금의 인상, 대폭 인상, 급격한 대폭 인상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이 문제가 지금 실업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청와대는 애써 눈 감고 있어요. 그것을 경제학자들과 또 실물 경제인들과 냉정하게 정말 터놓고 원인을 따져봐서 이 정부가 그 방향이 잘못됐으면은 고쳐야죠. 이걸 이유라고 얘기를 합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 줄 아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지만은요. 김동연 부총리가 충격적이라는 게 얼마나 충격적이냐면은 5월 기준으로 이 취업자 수 증가수가 괜찮을 때는 30만 명 그리고 보통 때는 20만 명 이상 돼야 됩니다. 금년 5월 기준으로 7만 4천 명이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작년 5월에 얼마나 증가한 줄 아십니까? 제 기억 27만. 작년 5월에 그리고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의 평균 이 취업자 증가 수가 14만 9천 명으로 지금 월간 그 고용 동향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취업자의 증가수가 14만 9천 명으로 나왔어요. 작년 1월부터 5월까지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작년 1월부터 5월 말까지 얼마인 줄 아세요? 37만 2천 명입니다. 이래도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청와대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다른 지표를 내세우면서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지표가 뭔지 아세요?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숫자가 33만 명 이상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라고 청와대에서는 해명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 분야는 고용보험을 들 수 있을 정도의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임시직, 일용직, 알바직 이런 것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 실업률이 10.4%, 전체 실업률은 4.0%, 18년 만에 지금 실업률이 최악이라는 겁니다. 최악. 이런데 좋은 일자리, 고용보험 33만 명 이상이 증가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제조업 있잖아요. 제조업. 이 애국자들. 제조업.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제조업에서. 그러면은 이제 파는 판매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그리고 그 판매업에 종사하는 서비스업. 그리고 이제 소비하는 음식업, 숙박업. 이런 데는 지금 계속 최악으로 나빠지고 있어요. 그 분야에 그 분야의 생산이나 이런 게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실업자가 더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업, 식당이 안 되니까 식당의 종업원을 줄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최악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청와대는 너무나 안이하게
이런 실질적인 서민 경제, 그리고 진짜로 일자리가 필요한 이 부분에 있어서 눈을 감고 고용보험 가입하는 숫자가 33만 명 이상 늘어나서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생산 가능 활동 인구가 구조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실업률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따위의 해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다시 한번 구조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이걸 시인을 하고 정말 청와대가 주도하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정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두 번째로는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이 정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 큰 덩어리 3개의 문제를 가지고 청와대 참모들이 객관적인 경제학 교수들, 그리고 경제인, 경영인들과 밤새 토론을 해서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지 말고 빨리 대책을 세워야 더 최악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민영삼 칼럼의 주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만 더. 보수 우파의 또 정부의 곱지 않은 시각을 가진 문재인 정부의 반대파들의 억지 주장이 아니라 허리가 휘고 장사가 안 되고 일자리를 잃어가는 서민들의 아우성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